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대기의 안정도에 따른 연기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안정도에 따른 연기의 모양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안정도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정도와 그림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루핑형 또는 파상형 또는 환상형이라고도 해요. 루핑형, 파상형, 환상형. 자, 그럼 이 조건은 안정도로 봤을 때 전선이 건조단열선이에요. 그래서 건조단열선 왼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래서 건조단열선 왼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도로 봤을 때는 과단열 조건이에요. 자, 과단열 조건이라는 것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연기의 형태로 보면 연기가 배출되어서 바람이 부는 형태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대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은 굴뚝의 높이가 낮았을 때 지표 농도가 최대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추형입니다. 원추형은 중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립, 등온, 미단열 다 포함이 되는데 중간에 건조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으로 실측 기온감류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추형의 특징은 우리가 정규 분포,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꽃갈 모양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벌어진다는 소리는 파상형과 원추형은 끝이 벌어지죠. 연기의 끝이 벌어진다는 소리는 바람이 분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측 기온감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자,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형태죠. 따라서 연기가 배출되어서 끝이 모아져서 쭉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다란 우리가 길게 연기 모양이 형성된다고 해서 뱀이 기어가는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대기 오염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전의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겠죠.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단열 조건이 되는 파상형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추형도 마찬가지. 자, 여기까지는 한 개의 안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퓨미게이션부터는 두 개의 안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고공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이 지표가 돼요. 그러면 고공 같은 경우에서는 과단열이 되고, 고공 같은 경우에서는 역전이 되고, 그리고 지표가 과단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기는 과단열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공이 역전이니까 연기가 역전층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는 아래쪽으로 연기가 떨어지는 이 형태. 그래서 훈정형, 퓨미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훈정이라는 것은 지속 시간이 20에서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연기 모양으로 옮겨가는, 전이하는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로프팅형이라고 해서 상승형이라고 해요. 요즘은 상승형이라고도 하지만은 주로 지붕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훈정형과 상승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훈정형이든 상승형이든 두 개 중에 한 개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고공과 그리고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고공에서는 과단열, 지표에서는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형성되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연기는 어느 쪽으로 확산되느냐면 바람이 부는 과단열 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형 또는 지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퓨미게이션이라는 훈정형과 로프팅형이라는 상승형은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과단열이라는 루핑형과 그리고 팬닝형이라는 부채형도 반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은 반대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핑이 구속형이죠. 자, 트래핑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역전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역전의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과단열 조건이 있어요. 그 과단열 조건으로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역전층과 아래쪽에 있는 역전층 사이에 있는 과단열층에 갇혀서 흘러간다고 해서 구속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역전은 복사성 역전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역전은 침강성 역전이에요. 그래서 공중 역전이 되는 침강성 역전과 그리고 지표 역전이 되는 복사성 역전 사이로 흘러가는 연기 모양이 트래핑, 구속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을 기준을 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연기 모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안정도예요, 안정도. 그래서 그 안정도에서 과단열이라고 하면 바람이 부는 조건, 그리고 역전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지 않는 조건. 그래서 연기는 항상 바람이 부는 과단열 조건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루핑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안정도라고 그랬어요. 자, 루핑형에서의 안정도는 과단열 조건입니다. 과단열은 매우 불안정. 그래서 시험상에선 매우 불안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과단열 조건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단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듣지 않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미기상학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루핑형을 다른 말로 환상형 또는 파상형 또는 우리나라 말로 루핑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시험에서는 환상형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파상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루핑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표 농도가 최대인 연기 모양이에요. 그렇지만은 대기오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단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난류가 형성이 돼요. 난류라는 것은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한 바람인 난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표 농도가 최대가 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표 쪽에 역전이 형성돼야지만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지표 농도가 최대인 연기 모양이라고 했는데 특히 언제 그런 경우가 심하냐면 굴뚝의 높이가 낮았을 때 그런 경우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전체 대기층이 불안정할 경우에 나타나며 연기의 모양이 상하로 요동이 심하며 순간적으로 지상에 고농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도가 여러분들이 보면 무조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과단열 조건. 그래서 루핑형은 무조건 안정도는 불안정한 상태 또는 과단열 조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연기의 모양이 상하로 요동이 심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고농도로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연기가 변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특히 굴뚝의 높이가 낮아서 농도가 연기의 모양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지표 농도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난류가 심할 때 발생하고 강한 난류에 의해서 연기는 재빨리 분산되나 연기가 지면에 도달할 경우에 굴뚝 가까운 곳의 지표 농도는 높게 될 수도 있다고 됐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류라는 말이나 강한 난류라는 말이나 동일하거든요. 난류가 심할 때나 강한 난류는 동일해요. 결론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조건이고 그리고 과단열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핑형이라는 설명에서는 과단열 조건 또는 바람이 강할 때 불안정한 조건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클 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기온 감률이 R입니다. 단열 기온 감률이라는 것은 근조 단열선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온 감률이라는 R이 근조 단열 감률보다 큰 값일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하로 수직 운동을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빨리 희석되어서 지표면까지 이동하는 굴뚝 연기 형태로 굴뚝이 낮으면 풍화 쪽 지상에 강한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연기 모양에 대한 설명인가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핑형에서는 무조건 과단열 조건 매우 불안정이라는 대기 안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시면 누구나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 중에서 루핑형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먼저 루핑형에 대한 내용, 루핑형이라는 것은 환상형이에요. 파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대기 안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기 안정도는 매우 불안정, 다시 말해서 과단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가번의 전체 대기층이 강한 안정 시에 나타나며 연지 확산이 적어서 지표면에 순간적인 고농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대기층이 전체가 강한 안정시가 된다는 소리는 팬닝형이라는 부채형이 됩니다. 다음에 전체 대기층이 중립일 때 나타나며 연기 모양의 요동이 적은 편이다. 중립인 경우에서는 컨닝형이 되는 원추형입니다. 다음에 과단열 감률 상태의 대기일 때 나타나므로 맑은 날 오후에 발생되기 쉽다. 자, 여기서 과단열 감률이에요. 과단열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는 바로 루핑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상층이 불안정, 하층이 안정일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층이 불안정이고 하층이 안정되면 불안정한 쪽으로 연기가 이동하나요? 안정한 쪽으로 이동하나요? 불안정. 그럼 연기가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죠. 위로 가는 것을 상승형, 다른 말로 지붕형, 영어로 표현하면 로프팅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의 모양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연기 모양에 따라서 안정도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팬닝형이라는 부채형입니다. 자, 팬닝형이라는 부채형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파상형의 반대예요. 파상형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과단열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팬닝형이라는 부채형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역전의 안정도를 가지고 있는 연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체 대기층이 강한 안정시에 나타나며 지상에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층이 강한 안정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그래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연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바람의 하류 방향, 먼 곳까지 그대로 이용된다. 그리고 굴뚝의 높이가 낮으면 지표 부근에 심각한 오염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상하의 확산폭이 적어서 지표에 미치는 오염도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연기가 흘러갔을 때 끝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소리거든요.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끝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형태. 반면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서는 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끝이 모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팬닝형에서도 안정도가 매우 안정, 역전 상태라는 말이 항상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매우 안정, 그리고 아침과 새벽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 특히 아침과 새벽에 발생하는 것은 복사성 역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풍량이 자주 바뀔 때 뱀이 기어가는 연기 모양이다. 여기서 뱀이 기어가는 연기 모양으로 나타낸다는 소리는 그만큼 가는 연기의 모양이 길게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온 역전 상태의 대기오염이 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양. 그래서 기온 역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상형이라는 조건은 과단열 조건 또는 매우 불안정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팬닝형이라는 부채형 같은 경우에서는 강한 역전, 그리고 대기가 안정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대 착지 거리가 크고 최대 착지 농도가 낮다. 그리고 대기 전체가 크게 오염을 일으킬 때 발생되는 연기 형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팬닝형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오염이 발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형이 형성되면 대기 오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하의 확산폭이 적어서 지표에 미치는 오염도는 적으나 굴뚝의 위치가 낮을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기업 구역에서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하면 지표로부터 방출량이 커서 한밤으로부터 아침까지 복사역전층이 생길 때 발생되는 연기 모양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팬닝형이라는 것은 역전의 안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모양이 팬닝형인 경우에 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팬닝형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역전 상태입니다. 연기가 수직 방향의 분산은 최소가 된다. 답은 기온 역전 상태의 대기오염이 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연기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온 역전 상태입니다. 답은 대기가 매우 안정한 침강 역전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로 팬닝형 같은 경우에서는 단일 안정도란 말이야. 전체가 한 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강성 역전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팬닝형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에도 있는 것처럼 복사성 역전일 때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전체, 대기층 전체가 강한 안정시가 이루어지는 게 팬닝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대 착지 거리가 크고 최대 착지 농도는 낮다. 그리고 답은 같은 경우에서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침강 상태가 아니라 지표 역전이 되는 복사성 역전이 이 형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컨닝형이라는 원추형입니다. 자, 원추형 먼저 우리가 중립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정도를 보면 중립 조건이 원추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거나 구름이 많이 낀 경우에 발생해요. 그래서 원추형 같은 경우에서도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층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퍼지는 모양은 우리가 가우시안 확산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 또는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 가우시안 분포나 정규 분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옆으로 살짝 뒤집으면 이런 형태가 나죠. 그래서 연기가 지금 원추형처럼 우리가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 또는 정규 분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비교적 약하면 약한 난류가 발생해서 생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리고 역전층이 없어요. 따라서 원추형도 대기오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의 형태를 가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로프팅형입니다. 자, 여기서 로프팅형이라는 것은 상승형 또는 지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지붕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모양을 나타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로프팅형의 안정도를 보시게 되면 고공은 과단열, 지표는 역전이에요. 그러면 연기가 못 흘러가는 것은 역전이 형성된 것을 먼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아래쪽이 역전이니까 연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위쪽으로. 과단열 조건이 되어 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형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내용에 보시게 되면 굴뚝의 높이보다 더 낮게 지표 가까이 역전층이 이루어져 있고 그 상공에는 대기가 비교적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쪽의 역전, 위쪽이 과단열, 불안정. 그래서 연기는 위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고기압 지역에서 바람이 맑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한 경우에 초저녁부터 아침에 걸쳐서 발생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를 보시게 되면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는 역전과 과단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라는 것은 자, 여기서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라는 것은 지표에서 고공으로의 안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훈정형이라는 퓨미게이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바뀌지 않게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는 지표에서 고공이니까 지표가 뭐죠? 역전. 고공이 뭐죠? 과단열. 그래서 역전, 과단열이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는 지표에서 고공으로 갈수록 안정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표시하게 되면 로프팅형과 퓨미게이션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의 그래프의 안정도가 나온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문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굴뚝의 높이보다 낮게 지표 가까이 역전층에 이루어져 있고 그 상공에는 비교적 불안정할 때 발생되며 주로 고기압 지역에서 맑고 바람이 약한 경우에 초저녁부터 아침에 걸쳐서 잘 발생되기 쉬운 연기 형태는 항상 모든 문제의 포인트는 안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표의 역전층이 형성되어 있죠. 상공에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기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상공이 불안정하고 지표가 역전이니까 지표의 역전이에요. 그럼 연기는 어디로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러죠? 로프팅형, 상승형 또는 지붕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지붕형은 로프팅형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로프팅형의 반대가 퓨미게이션, 훈증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루핑형은 과단열 조건, 그리고 팬닝형은 역전 조건. 이 두 개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풀이의 안정도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 안정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퓨미게이션이에요. 자, 안정도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고공은 역전입니다. 그리고 지표는 과단열이에요. 그러면 연기의 모양으로 봤을 때 고공이 역전이에요. 연기는 어디로 가죠? 위쪽에. 역전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연기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대기오염도가 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의 모양으로 볼 때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속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지속시간이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변해가는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연기의 모양으로 봤을 때 대기오염 최대라는 말을 쓰게 되면 지금 훈증형이 정답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이 최대라고 하면 팬닝형이 되는 거죠. 부채형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역전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팬닝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야간에 형성된 접지 역전층은 일출 후에 지표면이 가열되면 지표면에서부터 역전이 해소되어 하층은 대류가 활발하여 불안정해지나 그 상층은 아직 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굴뚝의 연기 형태. 자, 그 다음에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퓨미게이션에서 또는 로프팅형에서는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훈증형에서의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라는 것은 지표에서 고공으로 갈수록 안정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표가 과단열, 고공이 역전이니까 과단열 역전이 지상으로부터의 기온 구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뀌면 바로 상승형, 지붕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훈증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14번의 문제 보시면 자, 굴뚝 상층에서 역전이 발생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아래쪽으로만 확산되는 형태로서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안정도를 볼게요. 상층에서 역전, 그리고 연기가 아래쪽으로만 확산된다고 그래요. 연기가 아래쪽으로 확산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지표가 과단열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퓨미게이션, 훈증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번의 루핑형, 그리고 나번의 팬닝형, 라번의 로프팅형의 안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왜 풀이에는 답만 제외한 나머지를 다 풀이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읽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루핑형의 안정도, 팬닝형의 안정도, 그리고 퓨미게이션의 안정도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자, 루핑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단열 조건이 되기죠. 반면에 팬닝형 같은 경우에서는 역전, 그리고 로프팅형 같은 경우에서는 지표에서는 역전, 고공에서는 과단열. 그래서 연기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바람이 부는 과단열 조건에서 연기가 움직인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트래핑이라는 구속형이에요. 자, 안정도를 보시게 되면 고공은 침강성 역전,
지표는 복사성 역전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자, 굴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연기가 흘러갔을 때 역전 중간에 우리가 과단열 조건이 있거든요. 만약에 둘 다 역전이면 한 개의 안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 고공이라는 말을 못해요. 따라서 고공도 역전, 그리고 지표도 역전. 그럼 중간에 과단열 조건이 형성되어서 이 중간으로 과단열 조건에서 연기가 흐를 수 있으니까 이 중간으로 연기가 흘러가는 것을 트래핑, 구속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역전은 똑같은 역전이 아니라 복사성 역전이고 위쪽에 있는 것은 공중 역전이 되는 침강성 역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기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문제 15번에 보시면 굴뚝 높이 상하층에서 각각 침강 역전과 복사 역전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의 연기 형태는, 자, 보시다시피 위쪽에서는 역전층이 두 개 있는데 역전층 중에서도 위쪽에는 침강성 역전, 아래쪽에서는 복사성 역전이 형성되는 것은 트래핑이다, 구속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맑은 여름날 해가 뜬 후부터 오후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시간까지 연기의 분산 형태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새벽에는 주로 어떤 역질이 일어나죠? 복사성 역질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팬닝형이 생겨요. 그래서 팬닝형이라는 것은 침강성 역전이 아니라 복사성 역전이라는 말을 했죠. 자,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부채형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중간 형태, 바람이 불지 않는 연기 모양에서 바람이 부는 연기 모양. 바람이 부는 연기 모양 중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게 환상형이거든요. 루핑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이 불지 않고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형태를 양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형태의 앞쪽에 바람이 약한 바람이, 흐린 날에 약한 바람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파상형보다는 약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게 원추형이에요. 그러면 원추형은 바람이 부는 조건이에요. 부채형은 바람이 불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다가 바람이 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형태로 뭐가 들어가느냐면 훈정형이라는 퓨미게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연기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바람이 불지 않는 부채형, 그리고 중간 형태가 되는 훈정형, 그리고 바람이 약한 컨닝형, 원추형이죠. 그리고 바람이 강한 파상형, 환상형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기의 형태 중에서 역전이 존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역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전의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역전의 그래프가 존재하는 것은 딱 두 개를 뺀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그 두 개가 뭐죠? 자, 역전이 없는 것은 파상형, 그리고 원추형. 자, 이 두 가지는 뭐가 없어요? 역전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역전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부채형, 그리고 지붕형, 그리고 훈정형, 그리고 구속형. 역전이 있는 그래프, 연기 모양, 또는 역전이 없는 그래프, 연기 모양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 대기 안정도에 따른 연기 모양은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 파트 자체가. 그렇지만은 제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아주 쉽게 이 문제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연기 모양에 따라서 안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한 다음에 역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역전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과단열 조건이 나오게 되면 바람이 부는 층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발생되면 무조건 과단열층에 의해서 연기가 확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단열 조건이 되면 확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전 조건이 생기게 되면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한 번 더 정립을 하는데, 이론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앞에도 그래프와 그 연기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면서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고,
도저히 안 되면 연기 모양과 안정도를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역전은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그리고 과단열은 바람이 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둬도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